안녕하세요. 전국수석 인생학교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건 뭘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계산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런 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해보신 분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명세서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결과물인데요. 우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제라는 단어를 봅시다. 공제는 뺀다는 뜻입니다. 잠깐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세법은 기본적으로 번 돈, 즉 소득에서 쓴 돈, 소비나 투자를 빼고 남은 돈, 즉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어가겠다는 컨셉입니다. 여기서 번 돈은 총급여에 해당하고 쓴 돈은 각종 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내가 번 돈인 총급여에서 내가 쓴 돈인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죠. 즉 내가 1년간 소비, 투자 등으로 쓴 돈이 각종 공제 항목이 되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 즉 쓴 돈, 즉 소비나 투자가 많을수록 남은 돈이 작아지고 남은 돈이 작아지면 내야 할 세금이 줄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말정산 명세서를 세부 내역을 제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계산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이 연말정산의 전부입니다. 차근차근 뜯어보면 별거 아닌데 괜히 쫄았네 하실 겁니다. 위에서부터 볼까요? 우선 총급여는 내가 1년간 회사에서 받은 돈을 전부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내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근로소득공제인데 근로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인 총급여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자면 누구든지 소득에 비례해서 같은 금액이 저절로 공제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나온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데 사실 연말정산 1탄 영상에서 배웠듯이 소득세는 여러 종류별 소득세를 다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계산된 소득금액, 예를 들면 사업소득금액이 있겠죠. 이것을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종합소득공제를 뺀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렇지만 1탄 영상에서 배웠듯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의 세금 신고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해주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인 것이죠. 다른 소득이 0이니까요. 이제 왜 저식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는지 이해가 팍팍 되시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개인별 차이가 없고 자동으로 빠지는 근로소득공제와 달리 종합소득공제는 개인별 특성을 이것저것 반영하여 종합소득을 공제해줍니다. 당연히 종합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겠죠. 종합소득공제에는 흔히 들어본 신용카드 공제, 인적공제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액이 산출되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세율을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곱해야 되는 것 아시죠? 모르신다면 이전 영상을 정주행해주세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산출세액을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세액공제로 세액을 한 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진짜로 결정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내가 올해 내야 할 정확한 세금입니다. 이제 이 결정세액을 1월에서 12월 동안 원천징수로 냈던 금액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면 연말정산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 공제를 잘 챙겨서 내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이 식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작아져서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 그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공제 중에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만원이 소득공제 되니까 과세 표준이 100만원이 줄겠죠. 그럼 세율이 24%라고 치면 100만원에 24%를 곱한 24만원의 산출세액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은 24만원이 줄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이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 그대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은 100만원 줄어드는 거죠. 이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한 김에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무슨 말일까요?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빼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7억인 사람이나 과세 표준이 7천인 사람이나 효과가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으면 누구든 세금이 100만원 줄어들죠. 반면 소득공제는 같은 소득공제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과세 표준이 7억 원인 사람과 7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100만원씩 받으면 과세 표준이 7억인 사람은 세율이 42%이므로 세금이 42만원 줄어드는 반면 과세 표준이 7천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24%라서 세금이 24만원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이지만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이라면 고소득자에게 더 혜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던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죠. 경제신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사가 이제 하나 더 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의 쾌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할 일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서 이건 나한테 해당될 것 같다 싶으시면 그 공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1년간 경제활동을 하고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면 완벽한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참고로 공제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제들 중에 혼자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들 혹은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공제 위주로 설명 영상을 간단하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까지는 모든 분들이 보셔야 하는 영상이지만 공제에 대한 설명 영상부터는 자기가 필요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인생학교였습니다.